자, 고전산문 5번째 조웅전입니다. 조웅전은 워낙 유명하고 또 수능에도 나왔었고 영웅 이야기의 구조의 전형적인 그런 작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 작품이라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군담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웅 이야기 구조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겠죠. 처음에 고귀한 혈통, 그죠? 기이한 출생, 그 다음에 버려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조웅전에서는 버려지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비범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후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조력자를 만나고 이런 구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영웅 이야기 구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구조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대립 구조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조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선 입장인 거고, 반대에 있는 이제 이두병 이런 인물은 부정적인 간신 이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충신 조승상이 조웅의 아버지죠. 이두병의 참소로 죽는다. 이두병은 간신 모함으로 죽습니다. 후에 문제가 죽고, 문제는 황제 이름이에요. 간신 이두병이 태자의 왕위를 찬탈하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왕위가 아니라 황위죠. 황제인데 황위를 찬탈하자. 조승상의 아들인 조웅은 어머니와 함께 도망쳐 고난을 겪던 중. 자, 요게 이제 성장 후 시련인데, 사실 여긴 안 나오지만 이 과정에서 조웅이 스스로 화를 좀 자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두병은 조웅 따위는 별로 안중에 두지 않고 있었는데, 조웅이 이두병이 태자의 황위를 찬탈한 것을 두고 조웅이 그것을 비난하는 시를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그 대문, 사대문 있죠.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같은데, 남대문 성벽에다가 황제를 비난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조웅을 잡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는데 스스로 쫓김을 당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조웅이 남김, 이렇게 조웅이 있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놔. 그래가지고 근데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어머니를 한 절에 모신 후 세상으로 나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장 후 시련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력자를 만나겠죠. 그대 이름이 웅이냐? 대왈,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이번에 설명할 때 이 단어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보니까 학생들이 단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만 되면은 고전 소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해석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뜻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대답하여 말하기를, 웅이옵거니와 존공은 어찌 소자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존공은 이제 상대방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죠. 노웅이 말하기를, 자연 알거니와 하늘이 복음을 주심에 임자를 찾아 전하고자 하여 사해 팔방을 두루다니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복음을 주었다. 복음은 이제 좋은 칼이죠. 좋은 칼을 주셔서 이것의 임자를 찾아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수개월 전에 장성이 강호에 비치거늘. 장성은 장수의 별입니다. 장부의 별, 장수의 별. 그래서 훌륭한 장수가 나타났을 때 그 별이 하늘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보고 별들을 보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죽었네, 저쪽으로 이동을 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곤 했다,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장성이 강호에 비치거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조웅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별이 알려줬다는 거죠. 찾아와 수개월을 기다리되. 그러니까 이제 그 장성의 주인을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종시 만나지 못하며. 종시는 이제 여지껏 끝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극히 괴이하여 밤마다 천기를 보니, 하늘의 기운을 보니 강호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의 행색이 짝없이 곤박함에. 그러니까 이제 형편없다는 거예요. 좀 허름하다. 분명 유리걸식하는 줄 짐작하였거니와. 유리걸식은 밑에 뜻 써놨죠.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음, 거지라는 거예요. 짐작하였거니와 찾을 길이 없어 방을 써붙이고 만나기를 기다렸나니 그대 만남이 어찌 이리 늦은가. 이건 이제 원망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만났네, 이런 말입니다. 하며 칼을 내어 주거늘. 웅이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칼을 받아보니 길이 3척이 넘고 칼 가운데 금자로 생겼을 때, 금자는 금색 글자죠. 조웅검이라 하였거늘. 이름도 조웅검이네. 웅이 다시 절하고 말하기를, 귀중한 복음을 거저주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라. 거저준다고는 안 했는데 아직 거저준다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거저주시니 백골난망,
백골은 이제 죽어서 난망은 잊지 못함 이런 뜻이에요.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갚겠습니까? 노웅이 말하기를 그대의 보배라 나는 전할 따름이니 어찌 은혜라 하리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그냥 받은 것이고 이거는 네가 받을 팔자다. 네가 받을 운명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은혜가 아니다. 하고 웅을 데리고 수일을 유하고 수일 며칠 동안을 논일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지 않고 같이 있는 거죠. 못내 사랑하다가 이별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낀 거죠. 예, 이 조웅을 데리고 이제 아끼면서 밥도 먹이고 했겠지. 그지니까. 훌훌 하거니와 그대 갈 길이 바쁘니 부디 힘써 대명 큰 명을 이루게 하라. 이 명이라는 것은 이제 운명, 뭐 하늘이 내린 명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웅 말하기를 어디로 가면 어진 선생을 얻어보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진 선생을 얻을 수 있겠냐.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노홍이 말하기를 이제 남방으로 700리를 가면 관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중에 철관도사가 있으니 정성이 지극하면 만나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낭패할 것이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정성이 지극하게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예, 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각별히 살펴 선생을 정하라. 자 중략이고요. 이때 철관도사가 산중에 그윽이 앉아 그 거동을 보더니 그러니까 이 그 거동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중략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를 이렇게 냈다는 건 문제에서 지문을 이렇게 냈다는 건 뒤에를 보고 그 거동이 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거동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뒤에를 읽어주셔야겠죠. 벽상에 글 쓰고 감을 보고 벽상에 벽 위에 글을 쓰고 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 급히 내려와 벽에 글을 보니 그 글에 하였수되 그 글에 써놓기를 그 글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기작 10년객이 영견만리회라 몽택의 용유비언을 시성이 미다냐라. 여러분 옛날 고전소설은 이렇게 한자로 나오지만 반드시 풀이를 해줍니다. 왜냐면 고전소설을 주로 읽었던 것은 사실 양반이 아니거든요. 소설은 양반들이 향유했던 문학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일부 양반들은 뭐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대부들은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지어낸 이야기잖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많이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읽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이를 해줍니다. 물론 너네도 못 읽고요. 10년을 지내온 나그네가 만리 밖에서 찾아보도다. 흐린 연못에 용이 있어 날아오르거늘 이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구나. 이제 여기서 나그네는 조웅이고요. 용은 철관도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내용을 대충 보시면 조웅이 만리 밖에서 찾아왔는데 철관도사에게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못 만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 번을 찾아왔는데 못 만나고 그래서 이 글을 써놓고 간 거고 그것을 철관도사가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도사가 보기를 다음에 대경 크게 놀라 이런 뜻이에요. 대경은 크게 놀라 급히 동자를 산 밖에 보내어 청하니 웅이 동자를 보고 물어 말하기를 물을 문자예요. 선생이 왔더니까 동자말 이제야 와서 청하시나이다. 원래 있었잖아. 사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노옹이 뭐라 그랬어요? 노옹이 정성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성을 보인 거야. 그 정성이 철관도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나 준 겁니다. 웅이 반겨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시문에 나와 웅의 손을 잡고 흔연 소왈 소 웃을 소자예요. 웃을 소 뭐 미소 폭소 뭐 할 때 쓰는 말이죠. 웃으며 말하기를 험난한 산길에 여러 번 고생하도다. 자 그래서 여러 번 고생하도다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 번 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동자로 하여금 석반을 재촉하여 주거늘. 석반은 저녁밥상이에요. 웅이 먹은 후에 치사 아이고 안 써놨네. 치사는 감사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감사. 여러 날 줄인 창자에 선미 선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 향기가 배에 가득한지라 감사합니다. 그대 먹는 양을 어찌하라 권하였으리요. 뭐 이건 그냥 의뢰하는 말이고요. 하고 책 2권을 주며 이 글을 보라 하거늘 웅이 무릎을 꿇고 펼쳐보니 이는 성경현전이라 성인들의 어떤 현인들의 현명한 말, 어떤 경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현들의 어록이죠. 예,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거겠죠. 다 본 후에 다른 책을 정하니 도사가 웃고 육도삼략을 주기에 육도삼략은 전략서입니다. 전략서, 군사, 병사를 움직이는 전략을 써놓은 책이죠. 육도삼략을 주기에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읽으니 도사가 더욱 기특하여 천문도 한 권을 줍니다. 여러분 천문도는 이제 하늘로 가는 거야. 스킬이 하늘 스킬이 하늘 스킬. 그래서 이제 뭐 비를 부르고 바람을 부르고 뭐 이런 도수를 부르는 그런 책입니다. 한 권을 주거늘 받아보니 기묘한 법이 많은지라 도사에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의사가 광활하고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의사 이게 뜻 의자에 생각사자예요. 그러니까 뜻과 생각이 광활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이런 얘기죠. 눈앞의 일이 모를 것이 없더라. 현명하고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죠. 일일은 하루는 이란 뜻이에요. 하루는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해가 지고 새들이 자려고 숲으로 들어갈 때 광풍이 대작하며 광풍이 크게 일어나며 무슨 소리가 병력같이 산악을 울리거늘 웅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또 놀라기를 이곳에 어찌 짐승이 있나이까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소리를 듣고 짐승 소리라고 판단을 한 거죠. 도사가 말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내 집에 심히 늙은 암말을 두었으되 수척하여 날이 새면 산중에 놓아 기르더니 하루는 천지가 진동하며 산중이 요란하거늘 괴이하여 말을 찾아 마장에 들어가니 마국간이죠. 오색구름이 만산하여 산에 가득하여 오색구름은 여러분 오색구름은 보통 신비한 구름이에요.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오색구름이 뭐 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오색구름이 만산하여 산에 가득하여 지척을 분변치 못하고 말이 없어요. 이윽하여 뇌성이 그치고 구름이 거쳐오며 말이 몸을 적시고 정신없이 섰거늘 진정하여 이끌고 집에와 여물과 죽을 먹여두었더니 새끼를 베어 낳은 후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면 말한테도 뭘 쓰고 있냐면 기이한 출생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기이한 출생을 했다는 거죠. 예, 오색구름이 만산하여 예,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베어서 낳은 후 몇 달이 못 되어 어미는 죽고 새끼는 살았으되 사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고 점점 자라나매 이게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말을 키우는 이유는 말을 길들여 가지고 얘를 농사에 쓰거나 아니면 타고 다니려고 쓰는 거거든요.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고 점점 자라나매 사람이 근처에 가지 못하고 날이 새면 산중에 숨고 누가 말이여 밤면 구유 아래 자고 새벽바람에 고함치고 가니 사람이 상할까 염려라.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죽었고요. 그렇죠? 그 새끼가 이렇다는 거죠. 오색구름 그 기이한 출생한 새끼. 학원을 웅이 다시 보니 높고 높은 층암절벽으로 나는 듯이 오르고 내리기는 비호라도 당치 못할러라. 여러분 비호가 날아다니는 호랑인데 날아다니는 호랑이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빠르고 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위에서 조웅이 뭘 받았니? 조웅검을 받았죠?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이 있어야죠. 그죠? 이제 훌륭한 말이 필요하죠. 그 어디야? 걔 누구냐? 주몽도 그거 있잖아요. 말 알아보고 좋은 말을 알아보고 그 혓바닥에다가 바늘 꽂아가지고 못 먹게 해가지고 자기가 봤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 말을 키우는 능력이나 말을 알아보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했고 좋은 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잘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좋은 검을 받았고 이제 이 말이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말이잖아. 이 말을 길들여 가지고 이제 타고 다녀야지. 자, 아무튼 그다음 보시면 학원을 웅이 다시 보니 높고 높은 층암절벽으로 나는 듯이 오르고 했잖아. 그 밑에 이윽하여 들어오거늘 웅이 내달아 소리를 크게 지르니 그 말이 이윽히 보다가 말이 저 새끼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쓱 쳐다보다가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며 공손하거늘 이게 알아본 거야. 조웅을 알아보고 이 영웅을 알아보고 말이 그 앞에서 공손하게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웅의 영웅적 면모죠. 다른 사람들은 길들이지 못하는 말을 오색구름 속에서 피어난 이 말을 조웅이 길들였다. 뭐 길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와가지고 공손하게 길들여지니까 조웅의 영웅적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웅이 경계하여 말하기를 말이 사람과 마찬가지라 임자를 모르느냐?
모르는다. 이거 의문형입니다. 모르느냐? 그 말이 고개를 들고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치며 반기는 듯 하거늘 웅이 크게 기뻐 목을 안고 굴레를 갖추어 이제 안장 채우고 그 말한테 이렇게 그 고삐를 채우는 거죠. 고삐 이렇게 입에다가 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왼쪽 당기면 뭐 왼쪽으로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려면 이제 고삐를 채워야 되니까 굴레를 갖추어 마구간에 메고 도사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이 말의 값을 의논건대 얼마나 하나이까 훅 끼고 앉아있네. 돈 한 푼도 없는 게 얘 그지어잖아 오기 전에 그죠? 그지였는데 갑자기 무슨 값을 의논하고 있어. 도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용말을 내심에 용과 같은 말이죠. 훌륭한 말을 내심에 반드시 임자가 있거늘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대의 말이라.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칼도 딱 정해져 있고 하늘이 정한 칼이고 이 말도 하늘이 정한 말이다. 남의 보배를 내 어찌 값을 의논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말로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받고 팔겠니?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말 있어봤자 뭐합니까? 길들이지 못하는 거 그죠? 임자 없는 말이 사람을 상할까 염려하더니 오늘 그대에게 전하니 실로 다행이로다. 웅이 감사 배왈 배는 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절하고 말하기를 도덕문에 구율하옵신 은덕 만극하옵건을 도덕문은 이제 이 도사가 있는 이 문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문중에 받아준 것을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중에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런 말인 거죠. 나를 구휼하온 것도 은덕이 만극한데 끝이 없는데 만극하다는 끝이 없다. 또 천금 준말을 주시니 좋은 말을 주시니 은혜가 더욱 난망이로소이다. 각골난망 아까 위에서는 백골난망이라 그랬는데 각골난망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각골난망은 뼈에 새겨 잊지 못함, 뼈에 새겨 잊지 않음. 그러니까 은혜를 뼈에 새겨 가지고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골난망, 백골난망 둘 다 이제 은혜를 잊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난망이로소이다. 도사가 말하기를 곤궁함도 그대의 운수요. 곤궁함은 가난하고 힘든 것을 말해요. 그대의 운수요. 영귀함도 그대의 운수라. 영귀하다는 것은 이제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죠. 어찌 나의 은혜라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수, 운명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어찌 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웅이 도사를 더욱 공경하여 도업을 배우니 1년이 지나자 신통묘수를 배워 달통하니 진실로 괄목상대더라. 여러분 괄목상대 이거 삼국지에 나온 사자성어인데 뜻은 눈을 비비고 상대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을 비비고 바라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는지 다시 확인할 정도로 실력이 급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괄목상대 뜻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죠.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여몽이라는 장수가 원래는 무력만 있는 장수였어요. 근데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죠. 그래가지고 병법에 엄청 능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숙이라는 사람이 여몽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여몽이 병법에 능통한 것을 보고 눈을 비비고 바라볼 정도로 실력이 급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괄목상대.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늙은 앞말이 낳은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할까 걱정했죠? 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죠. 니은과 리을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니은과 리을. 니은이 뭐냐? 리을은 도업이고 그죠? 니은은 어딨니? 여기 있다. 술법 그죠? 술법과 도수를 배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묘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쉽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거는 2번이죠. 네, 웅이 철관도사를 삐라고 지칭한 것에서 이거 뭔지 안 봐도 상대의 위상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 아니죠. 그죠? 웅이 철관도사를 이제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끝났으니 이게 틀린 게 노옹 같은 경우는 보검을 넘겨주면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끝난 건 맞아요. 근데 철관도사는 아니거든요. 철관도사는 그 후로 1년 동안 열심히 도업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끝났으니 뭐 이거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철관도사 아시겠죠? 5번이 정답.